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시장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번 주 또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다양한 조언들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시장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네, S&P 500이 거의 보름만입니다. 거래일수로 14일인데 실제로 한 3주 정도 되겠죠. 14일 만에 사상체 거래를 다시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서 67번째 사상체 거래를 일단 마감했습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했고요. 특히 필수 소비재, 기술주 이런 거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섹터별 특성을 찾기보다는 그냥 전부 다 올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간 상승률을 보면 다우지수는 4% 넘게 올랐고요. S&P 500도 3.8%, 나스닥도 3.6% 올라가면서 실제로 보면 금년 2월 이후 주간 단위로는 또 최대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상을 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났죠. 6.8%가 나왔습니다. 1982년 이후 39년 만에 최고가 나왔고요. 전월 대비도 예상을 넘는 0.81%가 나왔고 근원 물가 지수도 4.9%는 올라갔지만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되지를 않았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라든가요. 그리고 자동차 가격이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올라간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시장이 이렇게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요. 한 두 명의 의견만 확인해 드리면 디시전 이코노믹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왔고요. 물가 상승이 높지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는 것은 결국 경제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다소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요. LPL 파이낸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났지만 시장이 더 높은 수치를 예상했다는 겁니다. 물론 전망 6.7이었지만 일부에서는 7%가 넘을 가능성도 전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는 괜찮았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중고차나 숙박 그리고 항공료의 상승폭이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분의 시각이지만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거의 다다른 것이 아니냐라는 다소는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유가나 금리 이런 것들은 모두 오히려 좀씩 내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내려주셨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플레이션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장이 강했던 걸까? 라는 데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는데 인플레이션이 높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상 범주 안에서 발표가 됐다는 데에 대한 안도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전망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주가 수준이 최고가까지 올라와 있다 보니까 고점 부담이 아무래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주식을 계속 사도 괜찮을까요? 네, 맞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미국 주식을 하시는 경우에는 소위 사상 최고가라고 해서 겁을 내거나 일단 주식을 빨리 팔고 정리하고 이런 접근은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표로 확인해 드려야겠는데요. 경험의 50년의 역사를 보면 사상 최고가 난 주식을 했을 때 S&P 500을 사더라도요. 1년 후에 평균 수익률은 여전히 10%가 났다는 겁니다. 10%라는 것은 그냥 평균 수준이 낮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상승 확률은 74%니까 여전히 시장은 강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걱정이 있고 내년도 금리 인상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첫 금리 인상 이후에도 주가는 올라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999년, 2000년에도 그랬고요. 2005년 당시에도 그랬고 그리고 2016년에도 그랬고요. 마찬가지 물론 계속 올라갈 수는 없겠지만 평균적으로 3차례 정도 금리가 올라갔을 때는 주가가 따라서 오히려 올라갔고 특히 첫 금리 인상 12개월 전에는 평균적으로 또 12% 이상 올라갔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그 막연한 걱정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미국 시장의 경험이다. 이렇게 확인드릴 수 있겠네요. 네, 주가 수준이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왔어도 한 1년 정도 꾹 참고 기다리면 수익률 10% 정도는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에도 주가는 쭉 올라왔다라는 역사적인 사이클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다양한 특징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을 발표했던 코스트코부터 볼까요? 네, 코스트코는 이제 그 전날 이제 실적을 발표했고 바로 시장에 이제 반영됐는데요.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동일 점포 매출이 9.8%가 늘어났고요. 이커머스도 13.3%나 올라갔습니다. 주가는 거의 7%가 급등하면서요. $558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지난 실제 금요일 날 하루에요. 최소한 8곳에 목표 주가가 목표 주가 올렸고요. 텔시 어드바이저에서 기존에 이것도 한 전주 정도 내에서 $600 올려놨는데요. 또 $10를 올려놓으면서 지금 월가 최고 목표 주가는 $610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포드입니다. 포드는 제가 금요일 아침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포드의 CEO가 이제 한 인터뷰를 통해서 자동차 이제 주문이 F150 라이트닝입니다. F150의 전기차 버전이 20만 대가 주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1년 동안 캐퍼가 지금 생각하는 거가 12만 대에서 13만 대 될까 말까인데 지금 주문해봤자 내년 하반기부터 나오면 2년 후에 받거든요.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많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아직 주문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회사 측에서는 아주 이제 자신감을 필요 없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포드에 맞서면 이제 안 될 거다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포드가 일단 주가가 다시 한번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21.45로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보면 포드라는 것 주가가 리만 사태 이후에 이제 정부 지분이 들어가서 부도났던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지만 또 10몇 년 만에 최고 가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애플이 지금 $3조 이제 손만 뻗으면 사상 그 $3조 들어올 정도입니다. $182를 찍으면 $3조 되는 주식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또 다시 거의 2.8% 가까이 더 이상 올라가면서 주가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요. JP모건에서 탑픽으로 얘기했던 주식 중에 하나가 에브비예요. 사실 제일 첫 번째로 얘기했던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에브비도 역시 1% 올라갔고요. 사실 이렇게 그 약간 뭐 성장주나 이런 것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아는 소위 갈색병의 주인공 에스테로도도 1.5%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P&G 프록텐 건물 또 모르는 분 거 한 분도 없거든요. 네. 실제로 남성분들, 여성분들하고 집안에서 수많은 그런 생활용품 다 하겠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브라운 면도기라든가요. 그리고 질렛 이런 것들, 쉐이빙 폼도 있고 면도기도 다 있죠. 이것도 다 P&G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크게 뭐 기술주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늘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배당주를 포함해서 배당 성장주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린 것이 10년 이상 배당을 늘린 것만 모아놓은 것이 VIG라고 있습니다. 뱅가드의 배당 인상 ETF가 되겠는데요. 1.3%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이 지난 주말에 큰 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상승 폭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업종별로 아주 골고루 다 오르는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밖에 빅테크주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네, 빅테크들도 대부분이 뭐 강세를 유지했지만 그렇게 아주 크게 올라갔기보다는 조금씩 올라가거나 뭐 이 정도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8% 올라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수만 뻗으면 또 사상 최고가에 갈 수 있습니다. 알파벳도 강보합으로 끝난 반면에요. 아마존은 약보합으로 마감됐습니다. 테슬라도 한 1.3%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라클은 이제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라클도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15% 이상 올라가면서 지난 금요일 날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편 그 전날 이제 룰루레몬은 긍정적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그 안에서 소위 펠라톤과 경쟁이 된다면서 얘네가 인수한 것이 미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미러 그 자체죠. 그러니까 전신 모니터를 앞에 갖다 놓고 이제 같이 운동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좀 낮추는 발언을 하면서 룰루레몬은 1.7% 떨어졌고요. AMC 엔터테인먼트가 올해 들어서 소위 밈 스탁으로 가장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것인데요. CEO랑 CFO가 지난번에 또 지난주에 둘이 같이 물론 기존에 예고를 했던 건데요. 자사주를 매각하는 것이 나오면서 주가가 거의 7%가 급락한 것이 지난 금요일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특징주 분석은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라는 나스닥 100 지수에 신규로 편입된 종목들 그리고 편출된 종목들의 리스트도 발표가 됐는데 우리가 어떤 기업들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S&P 500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정기적으로 이제 그 주식에 대한 인덱스에 대한 편입과 편출을 정기적으로 아니면 비정기적으로도 발표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보름 전에 S&P 500에 이페미라는 주식이 들어간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면 계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장 마감을 발표를 했고요. 반영은 12월 17일 장 마감 후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 장 끝나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스닥 100에
구성 종목이 바뀝니다. 나스닥 100에 어떤 주식이 들어가는지 대충 우리가 예측이 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나스닥이 1등부터 100등이 시가총액 100등이 얼추 나스닥 100이 되겠고요. 물론 이제 거기 금융주나 에너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101등부터 200등도 항상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소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대충 그 안에서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일단 새로 편입된 주식 중에 한 6개가 들어가는데요. 에어비앤비가 들어가고요. 여러분들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좋아하시는 루시드가 들어갑니다. 그 밖에 이제는 대부분 이제 사이버 보안 관련 것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G스케일러, 포티넷, 팔로 알토 네트워크 이 모두가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것이 되겠고요. 데이터독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개가 들어갔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보시면 실제로 흑자 회사 S&P 500과 큰 차이가 S&P 500은 흑자라는 것이 전제 조건이 들어가는데 나스닥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6개 중에서 구체적으로 흑자 회사는 포트넷 정도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에 신규로 편입이 된다 보면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기대감도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앞서 코너에서도 들으셨겠지만 벤치마크에 편입된다고 해서 주가 상승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종목들의 펀더멘털 그리고 투자 의견에 대한 어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고 그런 채로 접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원님께서 한 가지 재미있는 구글 통계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2021년 올해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검색된 뉴스 그리고 키워드를 정리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연말에 발표하는 뭐 CNN 이런 데서 발표하는데요. 네. 우리에서도 이제 매년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그대로 검색하면 바로 찾아보실 수 있겠고요. 전 세계, 미국, 뭐 그리고 관련된 사람이면 사람 전체가 다 나오는데요. 일단 오늘 보여드릴 것은 그냥 구글에서 아무거나 검색하는 거 있죠. 그냥 기본 검색이 있고 아니면 뉴스에서 하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 뭐 흥미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미국에서 뉴스로 보면 제일 많이 뉴스에서 검색한 것이 메가 밀리언즈라고 복권입니다. 우리 식으로 보면 복권이기 때문에 큰 뭐 관심이 없겠지만 흥미로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AMC 같은 경우가 지금 모든 뉴스에서 검색 2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올 한 해 특히 상반기에 밈스탁이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5위에도 또 게임스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임스탁도 마찬가지 밈스탁의 대표 주제가 되겠고요. 6위와 10위에는 소위 더지코인과 이더리움이 들어있어서 소위 비트코인 관련된 소위 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셨다고 해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뉴스였고요. 구글에서 검색,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창에 그냥 바로 창에 그거를 제일 많이 친 것이 미국에서는 역시 NBA 농구 같은 거 제일 많이 했겠고요. DMX는 제가 알기로 래퍼의 사망사건 뭐 그런 것들로 제가 났던 것 같고요. 네. 7번째가 7위가 AMC의 주가 또 모든 검색에서 7위로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고요. 10위 오징어 게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셨다고 되겠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뉴스만 보면 이건 전 세계 모든 전 세계 그 유저들이 쓴 건데요. 두 번째 AMC 주식이 들어가 있고요. 4위와 5위와 각각 더지코인과 GM스탁. 그만큼 올 한 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미국뿐만 아니라 밈스탁에 그냥 광풍을 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한민국도 나옵니다. 대한민국 이제 네이버랑 약간 다를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저도 이걸 보고 약간 의아했었는데 종합 검색창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검색한 건 로블록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로블록스하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주식도 있겠지만 요즘 여기저기서 메타버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코로나 백신 예약, 그리고 3위가 오징어 게임, 4번째와 5번째가 주식이 들어가는데요. 미국에서는 1위부터 10위 없었는데요. 한국에서는 테슬라 주가가 모든 종합chen 검색에서 테슬라 주가가 4위를 했고요. 비트코인이 5위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떤 키워드에 사람들이 가장 주목했느냐 그 트렌드를 파악해보는 용도로 여러분께서 이 통계를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에 대한 다양한 판단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도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연준의 FOMC 회의라고 하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증시의 변동성도 다소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더 다양한 분석과 전략 더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정보 가득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